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노후의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습니다. 학교 보내고 졸업시켜 일자리를 잡게 도와주고 때로는 결혼 자금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필요할 때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어떤 이는 명절에도 자식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고 어떤 이는 전화 한 통 받는 일조차 드물다고 하죠.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올해로 71살이 되셨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신 지 10년, 아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고 딸은 같은 도시에 살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챙기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고 그 실망은 점차 깊은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낯설지 않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마주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노년의 삶을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다. 노년기에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감도 사실 자식들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이해하는 법. 둘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나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셋째, 스스로에게 충실하며 삶의 만족감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먼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낄 때 분노와 슬픔, 때로는 억울함까지 느낍니다. 이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에 매몰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나는 자식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자식들이 나를 외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곁에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자식들도 그들만의 삶과 고민으로 바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해가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식 외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에 어떻게 새로운 관계와 커뮤니티를 만들어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단계에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자식 외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잡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연 하나를 소개할게요. 김영희 씨는 71살의 나이에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영희 씨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삶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만 의지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여기 와서 보니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모임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겁습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이를 떠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를 만드는 데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민센터, 도서관, 교회, 사찰 등에서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건강을 위한 요가 교실,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독서 모임,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단체 등 우리의 관심사와 맞는 활동에 참여하면 생각보다 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산책 중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근처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익숙한 얼굴을 알아가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직접 경험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배워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요리, 여행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관계와는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섭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순간에서 진정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새로운 만남에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가장 큰 위안을 얻고 계신가요? 그리고 만약 새로운 인연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로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스스로에게 충실하며 삶의 만족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스스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식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심지어 친구나 이웃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남겨두셨는지 돌아보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박은주 씨입니다. 은주 씨는 80이라는 나이에도 매일 아침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아들 가족이 주말마다 방문하면서 아이 돌보기, 음식 준비, 뒷정리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주 씨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줄이려니 혹시 자식들이 서운해할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방문한 은주 씨는 의사로부터 스트레스와 과로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은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자식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 후 은주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안일을 줄이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소소한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조금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응원해 주더라고요. 은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것이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곧 세상을 돌보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잘 돌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몸을 챙기세요. 건강한 몸이야말로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노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작은 건강 이상도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공부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좌나 지역 프로그램도 많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위해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계획인가요?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표정에 미소가 더해지며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의 삶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며 더 큰 위로와 공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넘어 외로움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두 가지 감정과 마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녀들이 떠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과 홀로 남겨진 기분이 갑작스럽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밖에 나가 산책을 해도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이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올해로 75이 되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서 생활 중입니다. 처음엔 자녀들과 자주 통화도 하고 영상 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곤 했지만 점점 통화 횟수는 줄어들었고 연락이 뜸해질 때마다 영자 씨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혼자인 기분일까?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연극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극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니까 한번 나가보기로 했죠.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참여했던 연극 동아리에서 영자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대사가 잘 안 외워지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색했어요. 그런데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웃고 연습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영자 씨는 연극 무대에 서면서 오랜만에 가슴 뛰는 기분을 느꼈고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기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립은 고통을 낳고 연결은 기쁨을 낳는다. 이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무겁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줄이고 연결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마을회관, 복지관, 도서관 등 동네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독서 모임, 산책 동호회,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나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세 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생활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외로움과 함께 찾아오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지혜를 함께 나눌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외로움과 함께 노년에 자주 찾아오는 또 다른 감정,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불안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덮칩니다. 불확실한 미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관계의 변화 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박종규 씨의 사례입니다. 종규 씨는 69의 나이에 퇴직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퇴직 후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막했습니다. 퇴직하면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시간을 즐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기분이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종규 씨는 퇴직 후 불안감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도 염려되었고 가끔은 손주들에게 줄 용돈마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다니 평생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종규 씨는 우연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시큰둥한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고 그 감정을 조금씩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명상을 통해 그 불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그것을 감정으로만 두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방황하는 새와 같아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 더욱 불안해진다. 이처럼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걱정이 몰려올 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연습은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계획을 세워보세요. 불안은 종종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셋째,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 보세요. 친구, 가족 혹은 전문 상담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아라는 말처럼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불안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다루는 이야기를 나누며 노년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감정을 극복하며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미 있는 연결과 삶의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유미자 씨의 사례입니다. 미자 씨는 71살이 된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한 번씩 찾아올 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주 오지 않는 자식들을 보며 미자 씨는 서서히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키울 땐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는 다들 자기들 삶이 바쁘다며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더라고요. 미자 씨는 처음에는 자책하며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더욱 멀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식들에게만 너무 의지하려 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미자 씨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점점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친해지게 됐어요. 미자 씨는 자신의 그림을 그리며 잊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림을 함께 그리는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더 우울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니 내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자 씨는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그로 인해 상처받거나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마음속에서 만들어라. 미자 씨는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자 씨처럼 의미 있는 연결과 삶의 재구성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은 우리가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복지관,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등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둘째, 타인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혼자가 편할 때도 있지만 사람과의 교류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나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작은 노력들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더 나은 삶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년은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그로 인해 상처받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 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기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에서 찾아야 할 행복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찾아 나서 보세요.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